안녕하세요. 최근 백혜령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폭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파문의 경우 제2의 최혜병 사건이라 불리고 있음에도 거의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백혜령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마약을 가져온 조직원들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42kg의 마약을 랩으로 몸에 칭칭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검역대와 세관을 통과했느냐고 물었는데 이들은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 타는 데까지 태워줬다고 실토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32kg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몸에 마약을 감아도 통과되고 화물로도 통과되니 말레이시아에 있던 조직들이 100kg을 가지고 화물로 또 보내려 대기하고 있었는데 백혜령 경정을 비롯한 경찰들이 말레이시아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로 덮쳐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174kg의 마약, 즉 필로폰은 시가로 무려 2,200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해당 보고는 영등포서장과 서울경찰청은 물론 윤익은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됐고 훌륭한 성과라는 칭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윤익은 청장은 훌륭한 성과,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보라며 백혜령 경정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 같은 쾌거를 이룬 백혜령 경정에 대한 포상은 물론 진급도 당연한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 타령을 그토록 해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돌연 백혜령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압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백혜령 경정은 이 마약 사건에 인천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 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 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거듭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백혜령 경정은 본인의 상관인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또 지난해 10월 5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천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브리핑에서 빼달라,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선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월 6일엔 인천세관의 통관 이국장이 자신을 만나러 왔고 역시 세관 부분 관련을 브리핑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려던 지난해 10월 10일 서울경찰청에서 당시 형사과장 호출로 내용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도 인천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 역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병로 경무관의 경우 백혜령 경정보다 2계급 위로, 군으로 치면 원스타대 중령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충분한 수사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조병로의 경우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파문과 관련해 등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이종호는 사건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병로 경무관을 언급하며 별 2개, 치안감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 같은 조병로의 마약수사 외압 전화에 경로의 징계를 지시했으나 국무총리 휘하인 인사혁신처에선 조병로에게 불문 처분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넘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은 총 33명인데 불문 처분을 받은 건 조병로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경찰청장도 패싱할 만한 무시무시한 빽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한편 서울경찰청은 백혜령 수사팀의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나 백혜령 수사팀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백혜령 수사팀은 남부지검의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 영장이 반려됐고 열흘이 지나서야 영장 발부가 이뤄졌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세관 직원들은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벌은 셈이죠. 조병로 경무관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공교롭게 핸드폰을 분실했고 연루된 세관 직원들은 핸드폰들은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당시 백혜령 수사팀은 세관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으나 이상하게도 남부지검은 2차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에 백혜령 수사팀은 관할을 남부지검 말고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트집 잡아서 백혜령 경정에게 감찰을 하고 징계를 내려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지구대로 좌천 인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혜령 경정은 현재 강서경찰서 화곡지 구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백혜령 경정이 좌천당한 것과는 정반대로 조병로 경무관은 현재 수원남 부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승진했으며 백혜령 경정에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현재 용화대로 자리를 옮겼으며 역시 언론 브리핑을 앞둔 백혜령 경정에게 세관 내용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역시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병로 경무관의 국회 위증 논란이 터졌습니다. 최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병로는 백혜령 경정과의 전화통화에서 용산에서 전화 또 왔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노컷뉴스가 확보한 백혜령 경정과 조병로의 지난해 10월 14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백혜령 경정은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는가.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라고 하자 조병로는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조병로의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우선 용화대에서 직접 세관 수사를 빼달라고 전화했느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백혜령 경정이 당시 조병로 경무관에게 전화한 이유는 9일 전 통화에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부장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드리면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에 조병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 일원이고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라며 워딩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혜령 경정은 제가 이거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다. 그런 워딩으로 정확한 워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듭 조병로는 지금 뭐 문제가 있나라고 답합니다. 이 같은 통화 내용에 대해 조병로는 노컷뉴스의 내 기억으로는 백혜령 경정이 첫 번째 질문으로 분명히 먼저 물었다. 백 경정이 자신의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라며 내가 물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대통령실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백혜령 경정이 처음에 그렇게 물어서 당황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위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전문을 보면 백혜령 경정은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이제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며 그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라고 물었습니다. 즉 첫 질문에서 용화대 대통령실을 거론하진 않았으며 그 뒤 질문 역시 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워딩 혹시 기억하고 있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듯 조병로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라고 물은 건 역시 녹취록에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조병로가 위증했다는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조병로는 그 이후인 지난해 11월 14일 수사외압 파동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보일 무렵 백혜령 경정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서울청 생안부장하다가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이라며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소장 출신 아니냐라고 합니다. 조병로가 그 이후 이토록 하급자에게 애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을 보면 수사 외압 그리고 용화대 거론은 더욱 사실로 읽히는 겁니다. 이후 수사 외압 파동이 보도가 됐는데도 조병로는 징계를 피했으며 도리어 승진성 인사까지 받습니다. 진짜 신의 아들은 여기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등은 정권 초반부터 틈만 나면 마약과의 전쟁을 떠들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과 전쟁하듯이 마약을 잡겠다라고 했으며 윤석열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보도를 두고 검경을 향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송원석 국힘의원은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 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가 약화됐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한동훈에게 지원 사격을 해줬는데요. 또 지난해 4월 매일경제에선 사회부 차장이 한동훈 장관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누구나 쉽게 다닐 수 있는 학원가에서 아이들은 공짜로 마약을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게 됐다. 얼마 전에는 한 여중생이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다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고 마약 배달에 10대가 가담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라며 장관님,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맞는지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호소성 칼럼까지 올라갔습니다. 174kg의 필로폰, 2200억 원어치 마약을 거래하던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안 아닙니까? 용화대 입장에선 도리어 백혜령 경정 등에게 수사를 더 독려하고 동시에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약 타령을 떠들던 언론들은 왜 침묵을 시전 중이고 백혜령 경정에 대해선 거의 언급조차 안 하나요? 이를 두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왜 마약 수사를 하는데 용산이 개입했죠? 용산이 이쯤 되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병로를 인사청탁받아서 별 2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한 이종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종호가 바이피라고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한동훈 대표가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마약 수사에 용산이 개입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약 수사에 한동훈 대표는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